1998년 7월 20일 미국 아이오와주 작은 마을 엔도라라는 곳에서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 사냥꾼 캐리가 사냥을 즐기다가 갑자기 총에 맞아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사건 현장에는 이 피해자 남성 캐리의 차가 트렁크가 열린 채 있었고요. 그 트렁크 안에는 캐리의 총과 사냥한 칠면조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 외에 목격자는 물론이고요. 머리카락이나 지문, 족적, 범인에 관한 단서가 될 만한 것은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치밀한 완전 범죄. 당시에 이 캐리 남성은 등 쪽에 총을 맞고 현장에서 바로 사망한 상태였어요. 총을 맞은 방향을 보게 된다면 캐리가 쓰러져 누워있는 방향의 반대쪽에서 총을 쏴가지고 등에 맞은 걸로 추정이 되는데 그곳은 피터라는 한 농부의 농장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경찰은 바로 농장 주인인 피터를 불러서 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 피터는요, 캐리와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캐리가 사망하던 날 오후 4시경에 캐리가 피터 집에서 나오는 걸 본 목격자가 있는 거예요. 캐리의 사망 추정 시간은 4시에서 5시 사이인데 딱 시간이 맞는 거죠. 피터, 네가 캐리를 죽였구나. 경찰은 더욱더 피터를 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피터는요, 계속해서 억울하다고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캐리를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미워한다고 해서 무조건 죽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건 당일날 캐리를 만난 것도 맞아요. 근데 나는 그 사람 안 죽였습니다. 사실 이 캐리와 피터 사이가 안 좋았던 이유가 이 캐리가 피터의 농장에 와가지고 칠면조를 사냥해 가는 거예요. 피터 농장에서 사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피터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 농장에서 키우는 칠면조야. 왜 자꾸 사냥해 가는 거야? 우리도 칠면조 키워가지고 돈을 벌고 있는데 네가 다 잡아가면 우리는 어쩌라고. 우리 농장에서 사냥하지 마. 솔직히 당연한 말이죠. 우리가 키우는 칠면조인데 왜 딴 놈이 와서 잡아가? 그런데 이 캐리 막무가내인 거예요. 싫은데 계속 잡아갈 건데? 뭐 어쩔 거야 네가. 이런 식인 거죠. 당연히 말이 안 통하니까 피터는 절도죄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캐리가 갑자기 피터를 뒤지게 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신고할 거야? 신고해봐. 넌 신고하면 나한테 뒤질 줄 알아. 똥 싼 놈이 성낸다고? 캐리가 이렇게 나오니까 피터 정말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피터가 총을 꺼낸 거예요. 진짜 죽이려고. 그런데 피터의 말에 의하면 이때 총을 딱 꺼냈는데 캐리가 그걸 알고 피터가 들고 있는 총을 뺏은 거예요. 그리고는 네가 나를 죽이려고 해? 그러면서 피터를 넘어뜨리고 이 피터의 손을 발로 밟아 부러뜨린 겁니다. 실제로 피터의 손은 엉망진창이었어요. 오른손 엄지와 검지, 골절 상태. 피터 오른손잡인데 이 상태로는 총을 쏘지 못하죠. 그러니까 피터 입장에서는 그놈 때문에 살인 혐의를 쓰고 그놈한테 발이 밟힌 덕에 혐의에서 벗어난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캐리를 죽인 진짜 범인은 누구인 걸까? 두 번째로 나온 용의자는 닉이라는 남자였습니다. 닉. 이 남자 또한 캐리에 대해서 굉장히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남자였어요. 왜냐면 이 닉이요, 여자친구가 있었단 말이에요. 사건 3일 전 저녁에 이 여자친구와 닉이 데이트를 하는데 갑자기 캐리가 나타난 거예요. 나는 언제 이렇게 이쁜 여자랑 데이트해보나? 케이씨, 나한테 와. 내가 더 잘해줄게. 저런 겁쟁이랑 왜 만나? 닉 여자친구를 캐리가 막 안고 난리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캐리라는 사람 거의 마을에 지가 대빵이야. 무대뽀로 지 하고픈 대로 동네 불량배.
당연히 캐리의 이런 행동에 여자친구 케이씨는 닉한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자기야, 이 사람 왜 이래? 나 좀 도와줘. 그런데 이때 닉, 진짜 겁쟁이. 여자친구를 그대로 두고 혼자 도망간 거예요. 닉 입장에서는 캐리 죽이고 싶었겠죠. 이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닉을 죽이고 싶었을 거고. 하지만 이 닉 또한 억울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 아니에요. 4시에서 5시 사이에 저는 K씨와 둘이 있었습니다. 사건 3일 전에 그날 이제 저 혼자 집으로 도망가 버려가지고 제가 미안하다고 다시 만나자고 여자친구 K씨를 찾아갔었는데 K씨가 헤어지자고 찾아오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용서해줄 때까지 못 간다고 K씨 곁에 계속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캐리의 사망 추정 시간, 닉의 알리바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닉의 알리바이는 금방 확인이 됐습니다. K씨가 맞다고 찾아와서 울고 불고 매달리고 난리치고 있었다고 확인을 해준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캐리를 죽인 범인은 누구인 걸까? 이 외에 캐리에게 원한을 가질 만한 사람은 없는데. 그러던 어느 날 경찰은요, 캐리의 시신에서 빼낸 총알을 하나 조사하게 됩니다. 그 총알은요, 신탄총에서 발사된 총알이었는데 이 근처에서 이 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딱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딱 한 명. 그게 누구냐? 바로 총 주인, 죽은 캐리. 그러니까 자기 총에 맞아 숨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캐리는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걸까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사건인 걸까? 캐리가 총을 맞은 각도를 조사해본 결과 경찰은 범인을 바로 밝혀냈습니다. 범인은 바로 캐리가 사건 당일 죽였던 칠면조였어요. 사건 당일 칠면조를 사냥했던 캐리. 이날 사냥을 끝내려고 총과 칠면조를 차 트렁크에 같이 뒀는데 우연히도 아직 숨이 끊어지지 않았던 이 칠면조의 발이 공교롭게 총의 방아쇠에 걸려 총알이 발사가 됐고 전화를 받고 있었던 캐리에게 정확히 맞춰진 거예요. 자신이 죽인 칠면조에 의해 죽음을 당한 캐리. 어쩌면 되게 나쁜 짓만을 하고 다녔던 그에게 하늘이 내린 벌은 아니었을까요? 옆에가 실제 칠면조가 쏜 총에 사망한 캐리 란즈라는 남성의 사진입니다. 참 정말 어이가 없는 죽음이기도 하죠. 제가 얼마 전에 또 하나의 기사를 봤어요. 우리나라 이제 의정부에서 어떤 여성이 아파트 복도에서 이불을 이제 털려다가 떨어질 뻔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 뒤에서 경비원이 잡아줘가지고 산 거예요. 천만다행이죠. 그리고 같은 날 이 여성이 이제 이 사건이 너무 충격적이었다 보니까 가족들이 왔을 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나 1시간 전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딱 서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불을 막 털다가 떨어질 뻔 했는데 뒤에서 사람이 잡아줘가지고 살았잖아. 낮에 있었던 일을 재현하겠다고 빈손으로 이불을 강하게 터는 모습을 복도에서 재현하다가 순간 균형을 잃고 다시 밖으로 추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망. 당시 사고 난 난간 높이가 1m 20cm였다고 하는데 이불 털다 떨어질 뻔했다라는 걸 재현하다가 다시 떨어져서 사망. 참 정말 위험은 항상 도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조심, 또 조심합시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에서 일어난 칠면조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